자, 그 자세한 측정 부분은 이제 또 제가 다른 실험하면서 다른 얘기하면서 또 하겠는데 몇 가지 이제 팁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우리가 오버로드 걸리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오버로드 내가 원치 않는 저압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 이를 얘기하는데 전류를 측정할 때 한번 전류를 측정한다는 얘기는 암메타죠. 그죠? 암메타는 하이와 로우 사이에 전압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전압이 거의 같습니까? 전류계는 기본적으로 하이와 로우 사이에 거의 쇼트죠. 그죠? 포텐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전류계에 갑자기 고전압이 확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저항이 0인데 약간으로 저항이 높은 게 들어가면 전류가 엄청나게 흐르면서 암메타 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암메타는 기본적으로 하이와 로우가 등전이면 거의 그죠? 근데 외부에서 고전압이 확 들어가 버리면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턴온 전압 이상이 돼야만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다이오드는 몇 볼트에서 턴온이 됩니까? 0.7V에서 턴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이가 0.7V보다 많은 전압이 걸리면 이 다이오드가 턴온이 되면서 전류가 일로 안 가고 일로 샥 가버리겠죠. 그죠? 먼저 흡수해버리겠죠. 그 다음에 로우가 0.7V 이상을 많으면 얘가 턴온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버리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이오드 두 개만 연결해주면 이 전류계의 하이 로우 단자에 0.7V보다 큰 전압에 대해서는 안 걸리도록 막아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메타를 보호해주는 오버로드 프로텍션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다이오드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하이하고 가드 사이에 거의 포텐셜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요 가드하고 하이 사이에 거의 같은 아까 원리적으로 따지면 가드가 하이하고 같은 전압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1대1 그 버퍼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같은 전압입니다. 그 경우에 저항을 다이오드를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 줬거든요. 그럼 이게 0.7V 이상으로 전압이 안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드하고 로우는 전압이 높은 전압이 걸릴 수 있죠. 그죠? 얘는 높은 전압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전압이 너무 높아버리면 얘가 가드가 아까 제가 감전사하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전압이 내가 원치 않게 플로트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드 역할을 해서 충분히 전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로가 돼버리면 다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전압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하이 볼티지 걸린 경우에 D3과 D4를 연결했었어요.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 차이를 보면 조금 다르죠. 그죠? 요렇게 연결했을 때는 이 다이오드는 어떤 다이오드입니까? 이 다이오드를 우리가 무슨 다이오드라 그러죠? 얘가? 제너 다이오드라 그러죠? 제너 다이오드라 그래서 얘는 순방향일 때 0.7V가 맞고 역방향일 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럼 얘를 우리가 서로 등을 마주 보면서 이거를 뒤로 등을 치면서 연결을 하는 걸 우리가 백투백 컨피규레이션 그러거든요. 백투백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회로를 생각하면 그냥 절연된 거죠. 그죠? 필연적으로 하나는 오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얘는 절연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오프, 하나는 순방향, 그렇죠? 또 다른 경우는 이게 오프, 얘가 순방향 이래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오프가 되는데 얘가 어떤 경우에 작동하냐면 고전압이 들어왔어요. 고전압이 들어왔는데 그 고전압은 제너 다이오드에 리버스에 턴온되는 전압이 있거든요.
우리 제너 다이오드 특성이 제너 특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턴온되고 이렇게 가서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너 다이오드 V 제너 다이오드인데 이 전압이 턴온되면 저리로 확 흘러버립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고전압이 걸렸을 때에는 예를 들어 여기가 하이 포텐셜이면 여기는 리버스 걸려있기 때문에 오프인데 여기는 순방량 0.7V 걸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제너 다이오드, 예를 들어 제너 다이오드가 5V로 맞춰진 제너 다이오드면 5.7V 이상이 돼버리면 얘가 턴온이 되면서 하나는 제너 다이오드 턴온, 역방량으로 턴온, 그 다음에 순방량 0.7V 걸린 전압이 쭉 흘려서 얘도 이렇게 배송되어 있는 것도 고전압이 걸리는 걸 방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높은 전압이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이오드를 이렇게 백투백 연결해주고 커런트 메타로 거의 같은 등전이면이 돼야 되는데 실수로 고전압 걸어서 파괴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게 거의 등전이면일 때는 얘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0.7V보다 크면 항상 턴온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든 항상 턴온, 얘는 항상 턴오프 돼 있는데 요 커넥션을 잘 씀으로써 요 계측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오버로드 프로텍션을 할 때 이런 그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서 제너 다이오드하고 연결해서 쓰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좋은 점이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이제 전자부품 제가 뭐 선전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다이오드가 제너 다이오드 아까 보면 또 보면 9.1V 이런 게 있잖아요. 다이오드 제너 9.1V 뭐 9.1V가 많네요. 0.7V 합하면 10V, 8.2V, 뭐 7.5V, 6.8V, 6.2V, 5.6V, 5.1V. 보면 여기에 전압이 4.7V 단계적으로 쫙 있죠. 그죠? 4.3V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얘는 0.7V 합하면 5V 맞출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쭉 바꿔주니까 결국 내가 원하는 전압 이상 걸리는 거를 제너 다이오드 쓰면 그 전압 이상 걸리는 거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드 할 때 가드가 높은 전압이 원치 않게 걸리는 경우를 맞는다 그러면 일종 휴즈처럼 이런 이런 처리를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쉴딩 한다는 거를 이제 보통 접지하고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접지 연결이 많은데 이 선이 이렇게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선하고 이 실드 라인하고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거든요. 커패시 커플되어 있고 이 바깥에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또 커패시티블리 커플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커먼 모드 노이즈 소스가 이래 있으면 노이즈 커런트가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고 여기에 이제 바깥에 실드 라인을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 커패스 커플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AC가 걸리면 얘도 AC에 전달될 수 있죠. 그죠? 전달될 수 있어서 우리가 정전기장 할 때 요거를 외부적으로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하이로우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드 라인인데 아까 그 세이프티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플로팅 돼 있을 때 하이하고 로우 돼 있으면 얘가 이제 로우 단자가 요게 가드링이었죠. 그죠? 가드링이었고 여기에 이제 요 실드를 그라운드 세이프티 실드 돼 있는데 요 바깥에 케이스를 적절히 이렇게 그라운드 연결해주고
우리가 만지는 건 항상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플로팅 돼 있으면 이 전압이 어떻게 그 전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연구실에 이렇게 보다 보면 누전이 많이 되더라고 보니까 이제 보면 만지면 지릭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플로트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로트 돼 있는 그게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그라운드로 정의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만졌을 때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플로트 되어 있는 두 단자인 경우에 그 바깥에 그 쉴드 라인을 해줘서 얘가 안전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해줍니다. 플로팅 서킷이 아까 커런트 소스하고 커런트 미터의 예처럼 우리가 흔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죠.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러분 그 연구실에 트라이액셀 있죠, 그죠? 트라이액셀 케이블이 있으면 까보면 중간에 컨덕터, 그 다음에 이너 쉴드, 아우터 쉴드, 각각 인슐레이션 되어 있고, 이게 로우 노이즈 케이블이 될 때는 요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뭐 있었죠, 아까? 루브리컨트 있었잖아요, 그죠? 휘발유가 들었을까요? 휘발유가 들었을까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고체 휘발 재료, 고체 윤활 재료, 휘발유가 아니고 윤활 재료가 표면에 져서 미끄러지더라도 마찰 전기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재료들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노 재료들이 옛날부터 윤활 재료를 썼었거든요. 고체 윤활.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센터, 그래서 이게 모양이 돼 있으면 요 코액션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탭이 두 개가 있고 트라이액션은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연구실에 보면 이게 두 개짜리 아예 트라이액션에 이 코액션이 꼽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홈을 딱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아예 만들어 놨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꽂으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이유가 얘가 세 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실에서 보통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블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거 우리가 실험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또 상황인데 이 볼트메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가끔 이런 루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이런 루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여기 볼트메타에는 기전력이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 너무 길면 플러스 이렇게 가다가 꼬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래 쭉 끝에 가서 딱 하는 경우하고 쭉 가다가 플러스 이렇게 가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또 만나면 중간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러면 그리고 자석 전동기 모터 같은 자석이 들어있죠, 그죠? 전동기가 또 펌프 안에 자장이 나옵니다. 그 자장이 이 사이를 지나가면 우리 측정하는 전압에는 기전력이 다 발생합니다. 요런 거, 그럼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들도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꼬아줍니다. 이렇게 전압을 잴 때 이렇게 꼬아주면 이렇게 싹 꼴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인접한 요거하고 전류 방향 입장에서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꼬아주면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해도 한쪽에 생긴 거하고 그 옆에 생긴 거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꼬아준 것이 그 다음 꼬아준 것으로 캔슬이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그 단면적을 가진 것에 자기장 왔다 갔다 했을 때 생기는 전압 생각해 보면 훨씬 덜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연구실에서 이렇게 꼬아놓은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실제 팔 때도 꼬아놓은 선을 팔아요. 예, 꼬아놓은 팔아서 제가 예를 찾아볼게요 한번. 꼬아놓은 전선 꼬는 이유
보면 오디오 케이블 초저 비용으로 초고품질 오디오 케이블 제작하기 이런 게 있네요. 케이블의 정의 및 종류 결선 방법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팔 때부터 전선이 들어있는데요. 전선이 들어있는데 보면 케이블에 여러 종류 케이블이 있는데 랜에서 주로 사용한 케이블은 8가닥을 2개씩 꼬아놓은 꼬임상 케이블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 널리 쓰이고 있다 돼 있죠. 그죠? 그 선을 팔 때 여러분 청계천에서 10가닥 선이 있으면 있죠. 10가닥이 다 그냥 쭉쭉쭉 나와 10가닥이 있고 2가닥씩 꼬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팔 때부터 팔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방금 배운 것 치면 쭉 가서 전압 잴 때 둘씩 가서 연결을 다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꼬아놓은 거하고 저쪽 꼬아놓은 거를 연결을 하면 꼬아놓은 보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 살 때 이런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냐 그런 것들은 무슨 효과를 이제 줄여주기 위한 거냐 그랬을 때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장이 중간에 걸려서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전압을 방지하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라운드 루프라는 거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그라운드 루프라는 것도 실험실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계측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계측 10개 있는데 이제 여기 그라운드 이 계측기에 그라운드 부분하고 이 계측기에 그라운드가 있으면 여기에 로우 단자와 하이 단자 있으면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쪽 소스하고 저항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라운드를 해놨는데 여기 약간 그라운드 차이 있죠? 여기가 이상적인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여기 이 나노볼트메타 계측기의 그라운드는 제대로 된 그라운드인데 이 다른 계측기는 조금 여기 약간 전압이 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쓰다 보면 얘도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서 약간의 전류가 흐를 때 포텐셜이 높아지거든요. 포텐셜이 높아지면 이 높아진 것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흘러서 얘가 루프가 돼 있죠. 지금 그죠? 루프가 돼 있어서 그 다음 보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요 저항을 통해서 전압이 생깁니다. 전압이 생겨서 자, 이 앞에 지금 요거하고 차이를 봅시다. 얘는 그라운드를 연결했고 얘도 그라운드 연결했죠. 그죠? 그래서 얘를 루프를 했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차이가 어떻습니까? 얘는 그라운드 연결했는데 얘는 그라운드가 아니죠. 약간 저항을 띄워놨죠. 그죠? 그러면 그라운드 포인트는 이 한 포인트만 그라운드죠. 그죠? 이 전류가 이렇게 했을 때 요 안에 요게 커먼 모드에 요 약간 임피던스를 줘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전체가 쇼트 시킨 것보다 한쪽에 띄워놓으면 전류가 그 루프를 돌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라운드 루프를 끊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줍니다. 측정할 때.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계측기가 다 있는데 계측 여러 개 있는데 그라운드들을 다 그라운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스하고 측정한 데서 이게 요 루프, 요 그라운드 했는 것 사이에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 포텐셜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죠. 그죠? 카본 모드의 볼티지를 만들어내주는 게 이 그라운드 루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제가 이거를 그라운드 루프에 자, PCB 레이아웃 이런 거 보면요. 여기 이제 제가 이미지를 볼게요 한번.
공개 어디 있더라? 제가 적절한 이미지가 공개 잠깐만요. 자, 이런 회로가 있다. 봅시다. 이렇게 보면, 그림에 이제 이 접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그라운드, 이렇게 했는데, 보면, 이 그라운드가 이렇게 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쇼트 시키고 있지 않죠? 그죠? 보면 그라운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그라운드 파트가 보면 트리 구조로 이렇게 이제 가되 얘들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이 회로에서 한 바퀴 도는 루프를 없애주기 위한 거거든요. 아날로그 회로일 때는. 아날로그 회로일 때는 굉장히 로 레벨의 커런트를 측정하거나 볼티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날로그 회로일 때는 이렇게 트리 구조로 그라운드를 해주고 근데 디지털 회로에서는 디지털 서킷,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서킷은 이런 거 하나 볼까요, 한번? 이것도 DC 볼트메타니까 이것도 정확한 그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 볼까요, 한번? 디지털 클락 서킷이네. 자, 이 디지털 회로거든요. 디지털 회로인 경우는 그라운드 어떻게 돼 있어요? 온통 그라운드죠, 그죠? 다 둘러싸고 있죠. 다 둘러싸고 있고, 보면 여기서 그라운드 시작 쭉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도 남아요. 자, 그래서 이 곳곳이 다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럼 여기 한 루프가 여기를 싸면 그라운드 싸고 있고, 그라운드 싸고 있고 해서 해보면 디지털 회로에서는 얘가 그라운드를 최대한 싸거든요. 아날로그 회로에서는 그라운드를 만들수록 걔는 그라운드 루프로서 고 라운드로 자기장 바뀌어오는 신호가 생기거든요. 디지털 회로에서는 왜 그라운드 루프를 일반적인 PCB 설계할 때 왜 그냥 할까요? 디지털 회로에서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왜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회로에서는 작동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0V, 5V잖아요. 0V, 5V 혹은 뭐 0V, 3.3V 이래 되니까 로우 레벨 메저먼트가 아니죠. 걔는 하이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날로그 전압 계측기처럼 낮은 전압이나 전류 재는 게 아니라 신호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전류가 잘 공급되도록 하는 그라운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라운드 루프 이런 측정에 대해서 했는데 이런 그런 루프를 할 수 있죠. 요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낮은 측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서머일렉트릭 파워를 잰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주저리 길었죠, 그죠? 주저리 길었는데, 오늘 했던 내용은, 오늘 했던 내용은, 좀, 이거 다 하다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거의 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교재라고 했던 여기 이 책입니다. 그 로우 레벨 메저먼트 핸드북 있거든요. 키슬릿. 그게는 여기 한 239페이지 책쯤 돼요, 이게.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제가 오늘 지난번하고 쭉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이렇게 뭐 회로들이 나오죠, 그죠? 회로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잠깐 눈에 봤던 회로들이 지나가죠, 그죠? 그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제가 만약 숙제를 생각한다 그러면 아까 회로 있었죠, 아까 제가 어려웠던 멀티미터였나요, 아까? 아까 이거 뭐였죠, 아까 이거? 지나갔나? 이거에서 제가 좀 사실은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볼트하고 홈 입장 생각 특히 볼트 얘가 제대로 된 건지 보는 거 그거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 예.